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넷인데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민중유교 사상 먼저 알려드린 바대로 책이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책이 1990년도 출판된 책이에요, 처음. 근데 이 7년 후에 97년도에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민중유교 책을 냈는데 여기에는 이제 머릿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머릿말이 없고 여기에 이제 다시 재출판하면서 머릿말을 쓰셨는데 이 머릿말이 아주 내용이 좋아요. 왜 이런 민중유교 사상을 편찬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이런 것을 여기다 쓰셨기 때문에 이걸 오늘 이 책은 몇 분 안 갖고 계시는데 다음 달에는 이걸 복사를 해서 책이 없으신 분들은 복사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을 보고 같이 제가 먼저 읽고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용어나 개념 또 나중에 이제 질문,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1시간을 보내면 의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 제1편에 민중유교론이 있고 2편에 우주론, 그 다음에 3편에 인생론, 4편에 정치론, 5편에 역사관, 6편에 혁명론 이렇게 해서 6편까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도학통론을 가지고 3년을 연찬을 해서 많은 공부들이 됐고 또 정리가 되는데 그 도학통론은 아시다시피 우리 유학의 근본 철학 모든 면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민중유교 사상은 한글 위주로 물론 이제 한번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셨지만 아주 쉽게 풀어가지고 민중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학자나 어떤 전문가들의 그 편의를 보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시민, 대중들이 함께 해서 유교 사상을 접하고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쉽게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진도를 6편까지 있는데 한 번에 두 편을 우리가 소화를 해 가면서 1년 과정으로 도학통론은 3년을 했는데 요거는 한 1년 과정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은 쉽게 민중유교 사상을 우리가 터득을 하고 생활화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민중유교 사상을 토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기획 행사 이런 걸 통해서 민중과 가까이 해서 우리 유교의 가치를 좀 살리면서 소위 그 인성 회복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의 문제를 우리 연구소 동문연 이사님이나 회원님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십 년 훌로 서정희 선생 문화에서 많은 공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된다고 보고 또 사회생활을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하신 분들은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 의미가 없고, 우리 역사상에 우리 유교, 유학이 어떻게 적응을 해왔는가, 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시대, 우리 새 시대 도덕성 회복 운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성균관, 향교, 이 유교 문화가 어떻게 새롭게 좀 대중화하고 또 과학화하고 해서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까지 우리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책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매달 2편씩 우리가 소화하는 심정으로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과정을 마치면 좋겠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머릿말, 배포된 그 머릿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제가 읽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은 1월도라고 해서 훌로 선생님께서 이제 이 민족유교 사상을 탈거하시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소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있고 하늘과 땅의 모습을 한 그림으로 큰 붓으로, 대붓이죠. 대붓으로 그 소감과 그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남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차차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머릿말에 대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고민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잉태하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은 변화의 시대를 선도한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 민주산업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인간성 상실과 윤리도덕의 타락이다. 그것은 우리 오늘날의 학문과 사상이 올바른 우주론과 인생론 및 정치론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악이 뒤바뀐 가치관을 오랫동안 강요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선과 악을 철저하게 가리는 합리적 실용주의를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삼는 유교 사상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인류사적 격변기 때마다 무수한 사회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시대의 고민, 그리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현대의 인간성 상실과 윤리도덕의 타락. 이게 1990년대 97년도에 이 책을 내실 때 머릿말을 쓰시는데, 97년도면은 벌써 25년? 25년 이상이 됐죠. 30년 가까이 됐어요. 30년? 그러네. 2년 모자라네. 30년 전에 이런 그 좋은 글을 남기셨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인성상실 문제, 윤리도덕 타락.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서정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나 다름없는 글자가 바로 도덕예훈 아닙니까? 저 뒤에 우리 김승선 우리 근재 선생이 필력으로 쓰신 도덕예훈이 바로 그 정신을 이어가자. 도덕과 예절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바로 가도록 그걸 우리가 실천하자는 뜻이 거기 담겨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30년 전에도 이미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철학자들, 선각자들의 말씀은 과거에는 50년 후에나 그게 재평가를 받고 그게 실천이 되거나 구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또 최근엔 AI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선각자들의 말씀이 30년이 된 이 시점에도 유효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 이것을 구현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도 한번 다듬어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선악에 뒤바뀐 가치관이 나오려면 선과악을 철저히 가리는 합리적 실용주의를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삼는 유교 사상이라고 했어요. 선과 악은 이게 한글로만 나와서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선, 악, 선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 사상의 근본이 선악이라는데 이 선의 문제는 맹자님으로부터 정립이 됐죠. 성선설, 그죠? 우리 인간의 성품은 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우리 유교의 정통맥을 맹자가 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성선만 있으면 좋았는데 순자님이 성악이다 하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혼동이 와가지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런 그 묘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 우리는 유학은 성선으로 도맥을 이었다고 보면 돼요. 또 그 이유가 뭐냐? 또 선악의 차이가 뭐냐? 착함과 악함, 이것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소설을 쓰거나 글을 쓸 때 곤선징악이라고 그래. 이 곤선, 선을 권장하고 징악, 이 악을 미워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내서 문학작품들이 주제가 바로 곤선징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 와서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분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선인 것 같기도 하고 악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이거 자기 사는 방식, 각자 도생,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도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근데 원래 선악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있어요. 착할 성이 왜? 양지 안에 우리게 양이 풀,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있는 그 모습에서 착하다. 그래서 많은 동물이 있지만 그 중에 양이 가장 온순하고 착하다고 그러는 그 동물을 보고 경물치지를 하신 거야. 옛날 그 선각자들이. 그래서 문자 속에다가 양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도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를 드리지 않고 꼭 양고기를, 가장 선한 착한 고기를 희생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천제를 물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동양인들은 이 한자 속에 하늘의 뜻, 그 생활 무엇을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뜻글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선양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양처럼 착하다. 원래 타고난 게. 그래서 선으로 도맥을 잇는 거예요. 근데 양이 착한 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맹장이 평생 삼았던 뜻을 삼았던 오를 이자에도 양자가 들어간 거야. 그 오름은 뭐냐? 양처럼 나도 착하고 온순한 삶을 산다. 그게 옳다. 그 양에 대한 이미지를 옛날 사람들이 존중을 했던 거예요. 그 많은 동물이 있는데 초원에서 때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문자를 낸 거예요. 그뿐입니까? 양자에다가 큰 대자 쓰면 아름다울 있잖아요. 양처럼 그 양모, 그 털뿐만 아니라 그 고기, 양고기를 인간에게 주고 또 그 털까지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 사람들이 털옷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손의 미가 다 양자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물 취지를 옛분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선으로 우리는 누구나 성선이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의 뜻이 의리가 있고 또 아름답고 또 착하고 그 양의 성질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게 뭐냐? 선과 악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착하지 않으면 악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한자로 보면 원래 선한데 이 악은 어디서 나오냐? 이건 버그마자네. 다음. 버그마자 다음을 뜻하고 그래서 아시아라고 할 때 이것은 아시아. 유럽, 대륙, 서양을 놓고 볼 때 아시아라고 보는 게 다음 가는 나라. 그 다음에 갖는 마음. 이게 바로 아니에요. 다음에 갖는 마음. 그러면 무슨 마음이야? 다음이 오기 전에 본 마음은 착한 거예요. 착한. 원래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는데 누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따라서 욱 하고 갖는 마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일 수가 있는 거지, 상대적인 건 현상적으로 볼 때 상대적인 그런 악행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원래는 착하다. 누구도 양처럼 온순하고 의리가 있고 또 희생한다. 그걸 한자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 우리 유학은 이 선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착하다, 성품이 착한 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그 성품이 내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착하지 못하는 소리 들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처럼 다 마음을 가지거든.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게 또 환경의 문제지 타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가 구분했을 때 유학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선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학사상은 인류에게 그 선의 선정, 정치도 선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자 요순이 선정을 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문화가 유지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걸주, 폭군들이 나타나서 그 폭군 천자죠. 천자 집안의 후손들인데 어느 순간 말하자면 이제 전쟁을 해서
속국에서 그 신하들이 그 나라 망한 나라의 그 중에서 예쁜 여자 미인계를 동원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말이나 달기 이런 그 미녀를 상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주가 거기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다음에 갖는 마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 미인계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속국의 여자들이 한이 있을 거 아니요. 응? 자기 나라 부족들이 망했는데 거기서 차출이 돼서 임금 옆에 와서 뭐 비도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악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복수의 그 마음들이 생기니까 주지웅님 같은 그런 현상을 이 여자들이 왕비가 말이 딸기 이런 여자들이 그냥 왕을 세뇌시켜가지고 정치를 혼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혼란되니까 충신들은 바른 말 하면은 그냥 잡아 죽이고 귀양 보내고 이래 그러니까 정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패도 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천자의 정치가 무너지고 패도 정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춘추시대에 그 주대 말기에 춘추시대가 돼가지고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공자님 아닙니까? 공자님이 더는 이상 못 보겠다 싶어서 50에 천명을 깨달으시고 주리천할 하신 거예요. 제자들 대동하고.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 공자님의 그 선정, 인정 이런 좋은 정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노나라에 돌아가서 육경을 편찬하게 된 게 오늘날 이제 동양문화의 그 주류가 되어 있는 건데 단순해요. 그 선악의 차이에 바로 인간들이 어떻게 선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탐에 갖는 마음을 갖고 복수를 하거나 증상모략을 하거나 요것에 의해서 우리 인류 문화 역사가 이게 패도로 잘못되어 왔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도학 통론을 통해서 그 훌로 선생이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건데 이제 우리 민족유교 이 책에도 이 선악의 문제가 나왔길래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 보면은 합리적 실용주의를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삼는 유교 사상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그야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태고의 복희 씨는 역학의 괴효를 그어 사물의 변화 법칙을 발견하여 혼돈 시대를 마감하고 논리 시대를 개척하였고 신농 씨는 농기구를 발명하고 시장 제도를 창안하여 방황 시대를 마감해 정착 안정 시대를 열었으며 황제 헌호는 의복을 제정하고 문자를 창제하여 선사시대와 유사시대를 갈랐으며 요수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교육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원시시대와 문명시대를 갈라서 인류 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담보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순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그런 학자나 그런 지식인도 있는데 그거는 그 유교 사상을 제대로 근본을 모르고 비판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요수는 천자인데 천자로서의 그 역할이나 그 의미를 모르고 이 패도정치 그 흐름 속에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순 시대를 잘못 보는 그런 그래서 뭐
말하자면 요 임금의 아들을 냉대하고 술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원한을 요 임금의 아들이 갖고 바둑이나 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그 한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그 잘못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이게 큰 맹점이에요. 제대로 유학을 안다면 천자 요순을 감히 어떻게 공자님이 그렇게 높여서 우리 요순 시대 그 이상 대동세계로 나아가자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의를 모르고 부분적인 얘기. 그래서 그 아닌 말로 그거는 그 자기 자식한테 대를 물리면 세습 정치가 되거든요.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 그 세습 정치와 다른 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자기 자식보다는 효자로서 훌륭하신 순임금을 택한 거, 그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 선악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자맹자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현의 문제를 잘 모르고 역사적인 사건 갖고만 생각하는 그런 짧은 단견들 때문에 이게 유교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고 패도정치 시대로 그냥 계속 가니까 시대가 이해는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의 우임금은 정치행정의 대원칙인 홍범 사상을 밝혔고 은나라의 탕은 폭군을 제거하는 혁명사상을 밝혔으며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은 문화와 제도와 예법을 완전하게 갖추었으나 모두 유교사상으로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위대한 헌장이었다. 중고시대의 공자는 춘추의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 인으로 돌아가는 길을 설파했고 맹자는 전국의 혼란기에 민본정치를 제시하고 성선설을 주장하여 인류의 절망과 자포자기를 정과하였다. 민본, 우리가 지금 민중유교를 하는데 이 민본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왜 민본인가? 지금은 민주시대라고 하잖아요. 민주. 자, 이 백성민자에 다 하시는 백성민자. 백성민. 근데 이 백성민도 왜 백성민이냐? 이걸 분석을 하면 사람, 그리고 형시 시자의 합이에요. 왕족을 시족사에서부터 있었잖아. 부족, 시족. 국가로 이게 발전이 되는데, 성씨가 있으면, 성씨가 있는 사람이면 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씨. 그만큼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백성민이잖아. 백성민. 근데 이렇게 분석을 생각을 못해. 그냥 백성민하고 넘어가는데, 성씨. 자, 보세요. 우리 여기도 금방 나왔지만, 복지씨라고 하잖아. 복지씨. 황제씨. 다 우리 족속은 씨의 족속이에요. 왕족이야. 근데 이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뭐 시족사의 시로만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동양 문화의 맥은 우리 동이족이라는 증명을 문자로든지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족은 뭐냐? 이게 창, 이건 갈고리, 이건 활. 창과 칼과 활을 만들어 쓴 시족. 처음 그 부족들을 말하는 시족. 괜히 이게 나온 거예요. 인간이 창을, 창, 날카로운 갈고리, 낚시, 수력, 또 활, 이런 걸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사용해서 그 시족사회를 이뤄가지고 그 시족 대표가 족장이 되는 거예요.
임금 역할을 해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이런 시족의 뜻을 닮은 뜻이 복귀시로부터 이어져. 복귀시는 8개. 8개를 발명해가지고 인류 문화의 원조로서, 주역의 원조로서 그 명망이 내려오잖아요. 신동시는 농사 짓는 그 최초의 임금으로서의 역할. 근데 우리가 광복 해방 전후해서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불러왔거든. 근데 이게 서양 문화 받아들이면서 어느 틈에 다 없어졌어. 미스터, 미세스, 미스 이런 식으로 호칭이 미국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거룩한 씨가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것도 문제요. 이것도 찾아야 돼. 김씨, 이씨, 박씨. 그래서 그 성씨의 숭고한 문화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야 돼. 원시반본. 반본이 근본을 찾자는 거 아니야, 근본. 이 근본, 밑에. 이 나무. 민본 사상이 맹자로부터 이제 정리가 돼서 좀 내려온 건데, 지금은 우리가 민중을 갖고 논하잖아, 민중. 이게 무리중이거든? 민중. 이거는 독재 체제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무리지어서 대항하고 한 거 했던 그 의미가 강해요, 이거 무리중. 근데 이거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 본, 중 이걸 써서 민중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어필할 수가 있지 않느냐. 백성들에게 민중이라는 건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5.16 전후에서 민중에 대한 개념이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원래는 대중성인데 대중 이걸 근데 민본 사상을 우리가 근본을 한다고 하면 중은 천하지 대본야라고 했거든. 중용에 그건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유교 이런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민본 백성의 뜻을 좀 더 확대해서 무슨 지금은 뭐예요 그저 흑수저니 금수저니 해서 상류층 하류층 이따위로 구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는 떠나서 모두가 백성이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한 백성의 개념을 우리가 확대 보급시킴으로 인해서 유교 사상에 그만큼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시대의 공자는 충추의 난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거 읽었죠? 그리고 근고시대의 정자와 주자는 소위 진시황의 폭정과 5대의 무단 통치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아름다운 문치를 이룩하기 위해 충여절의를 숭상하는 도학을 발명한 거예요. 정주학. 그래서 도학이 이제 이때 성립을 한 게 바로 공맹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공자 맹자는 대통, 요순의 그 대통의 선정을 앞으로 어떻게든 이룩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학의 발자취를 남긴 거죠. 도통의 발자취를 남겼다고 하면 그걸 본받은 게 정주, 정자와 주자 이분들이 집대성을 해서 도학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조선의 태계율곡으로 이제 넘어와서 성학으로 성학집요, 성학 십도 이런 걸 통해서 태계율곡 선생이 성리학을 꽃을 피워서 세계 철학사상에서 우리 성리학의 그런 높은 위치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과거에 주주학이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사문단적을 논하고 했던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양명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학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그 후대에 좀 못난 학자들이 그냥 사문단적 해서 주주학만 옳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 학문의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양 사상까지 들어와서 동서양 사상을 두루 우리가 섭렵을 해서 좋은 점, 옳은 점, 바른 점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된다는 사고가 앞으로 이제 주된 사고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화평의 세계를 여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중유교 사상은 20세기 혼란을 극복하고 2000년대 화해와 협력의 화평세계를 열기 위하여 나온 새로운 유교의 학문 사상이다.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개인 자본주의의 폐해와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집단사회주의의 절망을 정확히 진단하여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배합 통일해서 공동분수주의를 제시함으로써 공도정치의 길을 열었다. 이것은 곧 오늘날 민주산업사회에서 파생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 가치관 전도 등의 사회 모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공명정대한 공민민주주의 이론이다. 돌아보건대 유학은 한문으로 논리를 전개한 온전으로 인하여 일반 민중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선입관을 불식하지 못했으며, 또한 제국주의는 무적 침략의 끝까지 대항한 유림의 자주적 의병 항쟁을 시대착오적인 쇄국주의로 몰아붙였고,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은 유림의 도덕을 숭상하는 청렴사상을 무능으로 악평했고, 과격한 사회주의자들은 유림의 화합적 도량인 고고한 인격을 독선으로 규탄했으므로 유교의 장점들이 단점으로 부각되어 그 정체가 애매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더욱이 지난날의 사색당쟁과 반상론 및 학파의 분열과 대립을 자체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데 이르러서는 끝내 타도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봉착했었다. 이 구한말의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국권을 상실하는 그런 아주 국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겪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유도의 부정은 단순하게 하나의 전통 사상을 지상에서 도태시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윤리도덕 규범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사태가 여기에 이른즉 유교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나무를 심고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지만 그 뿌리를 뽑으면 말라 죽는다. 사회를 개혁하여 유교의 말패를 제거하면 사회의 기강이 새롭게 발전하나, 유교 자체를 말살하면 윤리도덕이 멸절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진데, 그동안 유교를 송두리째 부정했던 것은 이 시대의 과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매 유학사상의 줄거리를 다시 확인하여 넘친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보태서 약동하고 신선한 사상으로 재편성하면 활기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반드시 문명세계를 건설하였고, 이와 반대로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교를 부정하고 예의도덕을 비난하면 반드시 천하무도의 혼란시대가 되었으니, 춘추전국시대와 진5대 원청 20세기 열강제국주의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유학사상은 인의예지에 바탕한 인격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보존자원을 이용하고
자연과학을 고도로 발달시켜서 문명을 창조하여 효제 충신의 윤리도덕을 천하에 밝혀서 인류 문화를 건설하는 논리체계로 일관한다. 이것은 천지의 가장 반듯한 경의는 이게 날줄과 시줄을 말하죠. 열십자 형태로 이렇게 엮어가는 그 조직의 의미를 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구하는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주의와 중용사상 및 대동세계 이념의 철저한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문주의다. 말하자면 인문학, 최근에 사회 일각에서 많이 논의됐던 인문학에 대한 그 추구 현상이 바로 유교적인 이런 그 합리주의, 중용사상, 대동세계의 이념에 철저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교를 배척한 시대는 필연적으로 독재와 역적이 극성하고 분열과 대립과 모순이 중첩하며 부정부패하고 왜소한 군상들의 아집과 교만이 횡행하여 결국 힘없는 민중과 약소국을 대상으로 약탈과 살육, 폭력과 술수, 전쟁과 반란을 반복하는 암흑시대로 전락하는 까닭에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유학의 장려는 민중의 희망이었다. 바로 여기 이제 민중 유교 사상의 성립을 가져오신 말하자면 유학자로서는 세계 유일하게 민중 유교 사상의 언급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훌로 소정기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렇게 진중하게 서술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유학의 자연과학적 우주론, 착한 인생론, 도덕적인 공도정치론, 춘추사관, 혁명론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써서 서기 1990년 2월 서울에서 민중유교 사상이라는 책명으로 서문 없이 출간, 조선문화사 단하였다. 이제 도서출판 살림도에서 이 책을 재출간함에 임하여 서문을 새로 쓴 까닭은 그때와는 달리 유교 부흥의 바람이 국내외적으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새 소식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 유교 사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하여 범세계적인 새시대 경령의 신사상으로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봉건 군주시대에 봉사했던 지난날의 유학이 아니라 현대 민주산업사회에서 민중의 인생관을 결정하고 대중문화의 질을 제고하여 사회의 화합 질서를 자체적으로 창출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과 보람을 함께하는 길을 찾는 현대 유교 사상인즉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민중 유교 사상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이 책은 이 방면에 선하가 되고 있다. 앞선 대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책으로 인하여 유교의 인문과학적 합리주의와 자연과학적 합리주의와 사회과학적 합리주의가 제학문 사상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인문주의적 지성개발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세계 만방의 어둠이 걷히고 밝은 세상이 돌아와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여기서 인문과학적 합리주의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길도자, 진리도, 방법도, 도자를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자연과학적 합리주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과학기술 문명을 펼쳐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느냐 하는 덕의 의미가 있고 사회과학적 합리주의는 예절 이런 그 도와 덕과 예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의 도덕 예훈을 마지막 우리 제자들한테 유언삼아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출간했던 새 시대를 위한 주역, 상하와 전기소설 공작 및 새 시대를 위한 대학 중용, 그리고 근본에 새로 출간한 새 시대를 위한 춘추, 상중하는 모두 유교의 현대화, 대중화를 위한 나의 일관된 작업임을 밝혀둔다. 1997년 7월 21일 북악동천에서 동양문화연구소장 서정기. 이상으로 머릿말을 같이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유림 사업으로 또는 유교 부흥 사업으로 유교 중흥에 어떤 맥락에 있을 때 바로 이 민중유교 사상은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공부하고 인식을 하면 이 시대를 사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그 대임을 우리가 스스로 힘을 모아서 앞으로 뭘 하든 이룩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걸 한번 익혀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견해가 있으시거나 또 보충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한 강론이시네. 네? 대단한 강론이시네. 너무 짧으세요. 너무 그러면 이건 또 혹시 또 좋은 생각이 좀 보완이 되리라 본데 우리 명예소장께서 평소에 도학통론에 밝으시고 또 민중유교도 실질적으로 우리 훌로 선생님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고, 우리 명예소장님도 그렇고 다 여기 뭐 위창복 씨, 뭐 우리 박영기 이사장, 뭐 이용주 부장, 뭐 또 이 오병도 또 이 참 여러분들이 같이 그 20여 년, 30년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 공감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혹시 또 여기 플러스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견해가 있으리라고 보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씩 우선 해주세요. 소감, 같이 머릿말을 하시는 소감. 우리 이 소장께서 우리 선생님을 깊은 학문에 대해서 쭉 유년 시절부터 보고 느끼고 한 점을 오늘 지금 서술을 좀 했어요. 네, 잘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 부연 설명을 요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통에 대해서 그 도맥이 아까 그 우리 뭐 두 분들이 우리 양 박사와 우리 김 고문님, 지금 현재 고문이 아니라 상임 이사장이에요. 지금 아까 공동대표라고 그랬던가. 근데 두 분이 오셨으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아시겠고. 근데 그 도맥이라는 게 그 아무나 이어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요수, 루탕, 문무, 주공, 공맹, 정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온 사상을 이제 거기도 제가 열람되게
성균관에 18전이 계신데 우리 할아버지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 도맥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전하자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도맥은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요소누탕 문무주공 공맹정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왔는데 이 아까 정암, 우암, 또 그 율곡, 회계, 또 사계 이런 분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우암 선생의 맥을 지금 우리 서 선생님께서 이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맥을 잇는 분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선생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왜냐하면 평생 동안 불의하고는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의연하게 오직 이 도와 덕에만 그 도와 덕과 예 이론만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특별히 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현재 처음으로 오신 분은 우리 동양문화연구소가 어떠한 학문으로 맥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 중인데 제가 지금 글자 석자로 대별하셨잖아요. 지금 도덕예로 우는 활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는 그 활용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도덕예를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밑에 제가 지금 조금 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자세히 또 알려면은 제가 또 해놓은 것이 또 자료가 또 있습니다. 도덕예를. 그래서 그 민중유교 사상 그러니까 그 순자가 말했던 것이 조금 생각이 납니다. 아까 그 순자도 사기에 나온 순자도 지금 성악설을 듣는데 이제 순자도 좋은 말씀을 좀 해놓은 게 있어요. 천지는 생지본이요. 날생자. 하늘 땅은 생지본이요. 또 선조, 우리 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조는 유지본이요. 인류할 때 유자, 유지본이요. 또 이 군사,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와 스승은 치지보냐라. 다스림의 근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이 주인. 그런 신은 치지보냐라. 몸신자. 신은 치지보냐. 아까 백성민자 설명하셨죠? 민은 국지보냐라.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 도덕 문화가 활기차게 이렇게 흥기되어 가지고 미풍양속이 순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명예소장님도 한 말씀, 공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도덕예물을 직접 훈로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신 분 아니에요? 도덕예. 그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그 동양문화연구소 홀로 선생님한테 공부를 제일 오래도록 잘하질 못해서 제일 오래도록 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성균관 대학에서부터 그 89년도인가 전국 그 유림들 모아가지고 대회 할 때부터 참석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가끔 이제 대접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자님은 어지린자를 평생 가르치셨고 맹자님은 오르르자를 평생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도롭게 했는지 철이 없어서 그렇게 물어봤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평생 뭘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한테. 물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나는 도와 덕과 예를 가르쳤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가니까 저렇게 도덕 예운이라고 이렇게 써서 나한테 이제 그때 선생님이 많이 쓰셨어요. 서예도 잘하셔. 그걸 써가지고 나한테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는 또 그대로 또 써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서예를 하니까 막 나눠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 덕과 예를 나는 평생 가르쳤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몇 년 전에 여기 소장하실 때 이제 본상 선생님 소장하실 때 기도 하나 세워드렸어요. 도덕 예운비라 해가지고 그래서 남원 향교에다가 해드렸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건 많이 배웠는데 재주가 모자라가지고 기억을 다 못해서 내가 또 할 말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라니까 안 나오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도, 덕, 예. 그 세 가지만 잘 개념만 마음속에 두고 활동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 덕은 모르겠는데 예는 성균관에서 해가지고 또 그 예절교육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한국 예절교육협회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3급, 2급, 1급까지 이렇게 자격증을 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도 예절교육협회가 지속이 돼요. 한국예절교육협회 이사장을 한 예절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보급도 하고 했는데 한 4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 잘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 발전도 잘 안 되고 우리 사무실에 내가 서당을 운영하는데 사무실에 예절교육협회가 그대로 같이 존속하고 있기는 안 없어지고 지금 금천구 시흥 5동에 사무실은 있습니다. 예하고는 좀 오래 인연이 있어요. 그 도와 덕은 차원이 높아서 감히 이 얘기도 못하겠지만 예절 가지고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예절사들 가르치기도 하고 예절사들 그 자격증도 주고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냥 그 뒤로 요즘 나라에서 실은 할 일이에요. 교육부나 원교부에서 예절이나 효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해야 된다. 유치원에서부터 예절을 가르치고 해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동양에서도 한국이 동방 예의지국에 그런 선배들이 해놓은 걸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쑥 들어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으니 그런 걸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개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권한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회비도 못 받게 하고 교육시키는데 회비도 못 받게 하고 막 단속이 심해요. 그런데 사무실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마 새 정부 들여가지고 어떤 장관이나 공총리나 좀 예절에 관심이 있는 분이 나와서 기초부터 초등학교부터 예절을 가르쳐서 대학교 갈 때 뭐 몇 문제라도 내서 3급이라도 따게 그래갖고 이제 2급 과정, 1급 과정이 있는데 기본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갖고 마음대로 안 돼갖고 지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마 새 정부 들어와서 좀 어떤 장관이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네. 효나 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게 나라에서 할 일인데 개인으로 이 사람이 하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안타까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도 이미 그 공자 사상에 대해서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공자를 앞세웠거든요.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차이나보다는 가운데 중자를 쓰거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순시대 윤집 골중하라 했거든. 그걸 손문 때 손문이 중용에서 그걸 따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역사와 문화의 그 전통을 핵심을 중이다. 그래서 공자의 시중 사상 이거를 이제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은 이미 던져놓은 주사위예요. 그게 더 이상 없어. 공자 외에 세계 정치 사상사 이것에 대한 그 연구도 동국대학교에 그 한 박사가 있잖아요. 또 그 최근에 공자 세계라는 장대한 그 전집을 낸 분이 있는데 황태현 박사. 황태현. 예. 그분 책을 봐도 저 미국 독립 선언선이 뭐 프랑스 파리스 이런데 이미 17, 18세기에 공자 사상이 그 서양 지식인들한테 다 번접됐고 특히 주역 2층이라고 해갖고 그 1960년대 젊은 세대들도 그걸 동양 사상으로 존중을 하고 생활을 했거든. 동양학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물질 문명은 이미 세계가 하나의 그 틀 속에 서양 문화의 주류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특혜를 보고 있는데 정신문화만큼은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 이걸.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 세계 각 지성이나 예언자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사항을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과거에 없던 일들이 지금 벌어져. 한국의 문화, 고대사, 한자, 한글, 이런 그 K-팝, 이런 것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끼고 여기서 정신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고.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해, 지금 유튜브마다. 그리고 그걸 떠들기보다 들고 일어서야지. 안방에서만 설치 뭐예요? 정신은 못 차게 되는데 안방에서 설치면 이게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지도자가 지금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 안방에서만 그게 이게서 뭐 하냐 떠들면 안방이 아니라니까 유튜브에서 안 되는다 이게. 아니 안방에서 하는 사람 없고 유튜브에서 난 봤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유튜브마다 이런 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홍익인간 정신 이것에 대한 또 새로운 견해도 많이 나오고, 바로 그게 우리 민족 정통 동이족, 아니 중국 땅이 다 우리 신라 삼국시대 때 거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좀 왜곡되고
잘못돼가지고 많은 지금 우리가 이게 아이디어가 지금 이게 눌리고 있는데 놀랄 놀자요. 지금 새로 발굴이 돼 중국 땅에도 신라 무덤이 발굴이 됐대잖아.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발해에 대한 그 연구, 대조영, 대야발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고구려 그 후신들이고 우리 동족이란 말이요. 역사가 지금 바로 잡혀지고 있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양문화의 그 오랜 연구와 그 학문적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현대화 또 세계화 할 수 있다면은 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따라 우리 도봉서원 원장님도 오시는데 바로 도봉서원이 뭐예요? 정암, 우암 선생을 모시고 있는 아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서원이고 유일한 서원인데 거기에 원장님이 오셨다는 거는 그냥 큰 희망사항이고 또 우리 통일 문제 앞으로 남북관계 문제도 이념적으로 이게 될 게 아니고 최근에도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도 뭐 회담도 하고 해서 결렬됐지만 이 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동질성, 문화의 동질성, 주체성 뭐 이런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의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 실천하는 사람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안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겉놀이만 하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지듯이 우리 남북 간 시민들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결의를 다지고 앞장서서 하면은 과거에 우리 의병정신이 있잖아요. 의병정신으로 우리가 말하면 8.15 광복을 우리가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우리 전통 유교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뜻을 결집을 해서 주변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집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자주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자체 나름 유교 단체도 포럼이 있어야겠더라고. 포럼.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성균관이 그걸 못하고 있거든. 그냥 괜히 집안 싸움만 하느라고 그냥 그러고 시야가 좁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인자무적이라고 맹자님이 그렇게 했잖아. 어진 사람은 척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을 우리는 포용하고 화해하면서 나아가면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은 언젠간 서광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최근에 뭐 또 좋은 뭐 느낌이나 그 경험 또 방향 앞으로 우리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 말씀 좀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연찬회가 이제 민중유교 사상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연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굴로 선생님께서 보니까 70년 2월에 이걸 탈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5년. 55년 전입니다. 55년 전. 지금 그때 쓰신 글이 지금도 아주 와닿는데 여기도 쓰셨지만은 우리 유교는 이제 여기 선악 개념을 명확히 해서 그것으로 이 가치관을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가 합리적인 실용주의를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현대가 AI 시대까지 이르렀지만은 이 도덕적인 선악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이득과 손해를 아주 잘
따지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간성 문제라든가 윤리도덕 타락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해결이 될 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민중유교의 이 개념을 우리 지금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해가면서 새로운 시대적인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민족유교적 개념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같이 제시해보고 마련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첫 시작이.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성균관에 바라는 마음인데 성균관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성균관의 인성교육을 앞세운다든가 도덕예훈을 앞세운다든가 예를 좀 펼치다든가 효를 좀 하다든가 그걸 자꾸 신정부에 대해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연구소에서라도 교육부나 문교부, 옛날 문교부를 교육시키는데 장관한테라도 그런 도덕과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얘라도 먼저 얘들을 학교 학생들한테라도 인사라도 잘할 운동을 한다든가 그 예절에 관한 것도 좀 교육을 시켜서 일본처럼 어린애들 어려서부터 시켜가지고 사회 질서를 좀 잡았으면 효도 좀 살려야 되고 얘도 좀 살려야 되고 사회에 그런 게 좀 깃들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이거 전부 다 회원들한테 연대 서명을 받던가 그 내용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 장관이나 국무총리라도 누가 좀 잘 똑똑한 사람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되면은 완전히 안정해졌지만 정해지면은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또 제가 오병도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제도 연천에 가서 정단 제가 옛날 내놔서 대표 가서 1박 2일 행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인데 나는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통일하고 두 가지 담론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로 우리가 급한 게 지금 성균관은 사실 그 안에가 하나 위원회 같은 게 설치가 돼가지고 각 정부 시책을 팍팍팍 집어나가야 되는데 선거에 자기가 다 잡고 하려니까 밑에다가 좀 그렇게 내려줘서 하면 되거든요. 아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환경이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각각 나눠주면 돼요. 거기에서 다 동양문화연구소 이쪽으로 도도 외우고 만들어 너희들하고 해봐라. 이렇게 봐도 훨씬 신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해봤냐면은 박준영 씨라고 옛날에 전라남도 도지사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유학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셨대요. 사실 어디서 사냐 그러면 내가 엊그제 전화를 통했거든요. 안양 평촌에 사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친유교 쪽으로 이제 지켜보니까 그래서 됐다. 그래서 제가 황의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것도 고참들 거의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분 언제 한번 우리 동양문화에서 오시라고 해서 한번 같이 좋죠. 그러니까 뭐 평촌에 사신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그쪽으로 가든지 그러든지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권해를 하면은 그럼. 그하고 이제 피랑서 능가도 하셨다고 우리 저 박내호 선생님 거기죠? 그럼. 그쪽 박씨 그분 적극적이지 아주 그렇게. 박명호 선생.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실은 제가 장성 쪽에다가 그걸 해보려고 해요.
충청북도 유교문화관광지원센터식으로 그거 달라 했더니 나보고 안동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안동으로 가라고. 아, 나 그 말 듣고 앉아있는데 쇼킹 먹은 거야. 오. 오면 당신 안동 가라는 거야. 야, 머리가 탁 때리더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문제 박내호 선생 얘기한 거예요. 박내호 선생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의 유지들을 참여를 시키면은 되죠. 더 빨리 부흥할 수 있다는 얘기. 그쪽으로 이제 업무를 하나 주신다든지 그분한테 당신 아까 말씀하신 이사님 이제 교육, 응? 그걸 하나 메테를 주시면 그분 뭐 열심히 하려고 하시니까 가만히 나이 드시고 가만히 계셔보는데 뭐 활동하시려고 하니까 같이 만나자고. 교육을 잡는 것도 좋지만 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는데 서로 각자 그렇지. 그럼.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마이크를 잡았을 때 홍보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게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정부나 어느 단체에서도 모셔갈 수도 있고 그런 좀 해보시고 그 방향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지금 그 방법으로 된 그 코스 이런 거를 좀 놓치기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런 게 필요하고 아니 저 이쪽 전에 뭐 한번 갈 때는 뭐 각 방송에 나오는 하잖아요. 그럴 때 감해해가지고 도덕윤리사상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그럼 하지. 금방 보죠 그게. 어. 하다가 집에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운동으로 누구나 먼저 하시는 나가야 돼요. 사업이 가만히 되는 있으면 안 되고 어르신 말씀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우리 지금 도봉서원 양학승 원장님도 뭐 해안이 많아. 그렇죠. 부상도 많고 여기서 우리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 또 우리가 앞으로 도봉서원 행사 때도 우리가 또 단체로 참석도 해야 돼요. 정암무암 선생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도봉서원 원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봉서원이 서울시 인선 교육의 메카다. 그러니까 거기 가능한 얘기야. 서원에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참 좋으시죠.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고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래요. 시간이 좀 됩니까 이게? 됐대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반까지 하면 돼. 먼저 우리 고문님 아까 그 사장기 박사님께서 이제 도덕에 대해서 이제 그 평생을 하셨다 그 말씀 중에서 하시면서 이제 고문님께서 주로 예를 좀 알리고 활동하시는데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지난한테요. 그러시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도와 덕은 좀 이렇게 높고 예는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유교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예 하나를 바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함되지. 왜 그건 어째서 좀 이렇게 뭐냐 그 아래에서 하는 것이고 도와 덕은 좀 높은 이렇게 차원으로 생각하시는데 나 그 구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좀 몰라서 의문이들에서 좀 드리는 거고 우리가 제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전부 구구절을 옳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책 관계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옛날 물질 사상에서 정신가치가 이제 뒤바뀌었었는데 이게 도로 뒤바꿔져야 돼요. 이제 바로 이게 이제 본래 모습을 찾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 정도. 그렇지.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린 거야. 물질 가치고 정신 가치니까 뒤바뀌어 버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맞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거의가 눈을 뜨고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입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론이 딱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뭐 누구한테도 했습니다만은 아까 성균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성균관에서도 좀 그 장은 물론 우리가 옛날에 정신적인 어떤 그 문화로 잘 포장돼 있을 때는 아주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자가 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질
적인 어떤 것이가 이거 세상을 아주 뭐 지금 그 이기해 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이게 이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장은 정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분이 관장을 맡고 학술적이고 이 시시적인 문제는 부관장들이 이걸 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입지가 좀 된 사람이 정치적으로 좀 활동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식의 이제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이러자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선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훨씬 파급력이 것이 클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성균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 누구 김만배라고 한 놈이 구속돼서 나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가지고 최 뭐라고 한 놈이 제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균관 부관장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냐? 3천만 원을 돈을 주면 부관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세상을 돌았는데 성균관에서 어떤 사과의 한마디 없었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균관이 세상에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그거 듣고 누가 사과 한마디 성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균관의 입장은 세상은 또 이렇게 못했다든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제 뭐 일 안 해야겠다든지 그런 성찰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확실하니까 말을. 그리고 서로만 잘났어요. 그리고 뭐 하나가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성균관에 뭐가 통일이 돼서 옛날처럼 일사불란 관장이 한번 얘기를 하면 그것을 뭐 꼭 뭐 죽을처럼 뭐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권위라는 게 있어서 성주는 미치고 누가 하나 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나서서 뭘 한다고 뭡니까? 근데 아까 우리 뒷분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뭐냐. 근데 그나마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이것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어쨌든 세상은 돌아가든 일부라도 뭐 좌우간 뭐 운동을 해야겠다. 단절에 우리는 뭐 지켜야겠다. 해 같은 그런 것이가 있어야 그거 뭐 뿌리까지 없어버리면 안 되죠.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네. 뭐 다른 건 다 좋지만 뿌리가 썩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같은 건 아는데. 그런데 좌우간 소수라도 이런 것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은 좌우간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게.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이것을 이렇게 되박과 제자리에 찾아 놓지 않으면 이게 100년이 갈지 50년 갈지 소리로 메아리만 쳐질 뿐인 겁니다. 세상에. 아니 성균관이 3천만 원 주고 도초보건 놈이 부관장을 했다고 세상의 국민들한테 다 했는데 성균관에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제가 성균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선영이만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이 돼야 되고 국민사가 지금 쉽게 그런 되는 방향으로 거예요. 가야 돼요. 맞아요.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우리가 여기 동양문제연구소라도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균관에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어디다가 뭐 표현하는 건의를 거죠. 한다든지 뭐 공토를 한다라든지 그것을 말려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잘못이라고 전부 이렇게 어떤 뭐 청소대는 아닌가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외부에 날려서 세미나라든지 무엇을 해서 뭐 어떤 분들을 좀 모아서 이런 어떤 것을 발표도 하고 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좀 보여주어야 일만 성균관에 이제 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잔잔한 묻겠지만 우리끼리도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은 뭐 써야 된다 이겁니다. 안게 왕도 정치적 궁궐에서도 예법을 따지고 하면서도 왕이 되는 본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어떤 것이기를 해서 지금 확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정말 세상은 좀 요원해질 것이다. 그런 입장, 네. 마음을 가지고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그 시점도 지나갔고 또 관장단도 바뀌었고 그런 일이 또 되풀이는 안 될 거로 봐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더 반복할 수가 없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갈등 요소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이번 선거 때도 유력 후보자들이 성균관을 지나쳐갔어요. 그럴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부관장을 돈으로 발굴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아 그런 것도 앞으로 또 시정을 진짜 유림의 학자들이 부관장을 맡아서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죠. 그 장은 정치적인 인물, 큰 인물을 그래. 세워서 우선 바꿀 때는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이 서고 그런 세상에서는 최고의 학자가 그걸 맞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균관에 혁명이 일어나고 이거 조금 생각하면 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거. 말이에요.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문제는 성균관이 인정교육 먼저 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소장님이 앞장서 맞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내가- 좀 하십시오. 이 민중유교 책에도 끝에 혁명론이 있어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스터 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 출마해도 뭐 7천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7천만 원이면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데 뭐 그 여기 관장 출마하는데 1억을 내놓으니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글쎄 거죠. 그건 잘못된 거지. 만든 자들이 그건 다 잘못된 그 만든 인간들이 누군지 몰라도 하더라고요. 원래 지금은 권도를 써야 할 때라니까요. 지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속의 유명하신 분을 관장으로 모셔와야 돼요. 투대를 해. 그래야 그리고 그 우리 기존의 어떤 실력 이것은 유교 실력은 진짜 유림의 진짜 뭐 이런 학자들이 말이지 부관장을 맡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래야 그걸 해가야 되는 거고 옳은 이게 얘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야 한다니까요. 실지 있었구만. 그래야 이게 바뀌어요. 부관장들을 돈을 사고 파는 게 실지 있어 있었구만. 있어. 아니 지금 나 그저 보고 깜짝 놀랐어. 성균관에요. 돈 재정이 없어가지고 장을 맡아서 사람한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이 없어서 장을 맡아도 거마비도 안 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 거마비, 최고 거마비도 안 우리나라의 주고 최고 장을 맡으라고. 유교라는 집단에서 그 정도가 아니, 되면 이게 장사치도 아니고 아니, 자기 걸 먹고 작배들이 자기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방법들을 찾았어야지요. 찾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것도 끊겨버렸다면서요. 안 이 하니까. 단체가 안 못 받고 있는 거 어느 아니에요. 다 움직이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자정을 누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 지원이 약하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부 약하니까. 해결 안 큰 인물을 세워서 그분이 재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지. 그렇게 그런 되면 의미 지금은 와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정관도 바꿔야 되고 선거제도도 바꿔서 추대제로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어떻게 그런 모셔야 되는지 다 알아. 만장일치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행동. 행동하는 여러 가지 말도 행동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거. 좋은 말씀들 관장 선거가 이게- 있는데 훌륭하신 이게 분잘 거기- 뽑아야 되고 또 나오신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거 신경을 써야지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내년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장은 그런 걸 공약으로 해야 돼. 그런 걸. 내 서정규 관장 계속 내가 압박받았어요. 야 그 양반 난 저기 우리 또 밀었잖아요. 싸가셔서 또 그렇죠. 거기서 여기 우리 재정이 김부원 없으니까 재정을 하기 위해서. 김부원 선생 한 말씀 이제 듣고 끝내죠. 이제 감사 차원에서 내가 소감 소감 좋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비전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풍향들을 다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아니, 통일론에 대해서 조금 하자고. 그 이제 통일론을 내가 강의할 만한 큰뭐 지식은 못 되고 아니, 상관적인 것은 지혜를 뭐 모아야 다음 기회에 내가 다음 기회에 그래. 많이 방sem이 자 시간이 30분 다 돼갑니다.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오늘 모임에 다 그래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복사본을 갖고라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아주 그 시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습도 하고 또 같이 복습도 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세로 다음 달에 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날에도 꼭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또 발언도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모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